안녕하세요. 부동산 진품 명품의 송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기분이 다운되거나 멘탈이 떨어졌을 때 명상을 하거나 소위 명언이라는 말을 찾아서 듣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치에 앞서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공하려면 인맥을 쌓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JYP의 박진영인데요. 박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확인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맥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도와주죠. 뭐 진짜 친구는 당연히 힘들 때도 도움을 주겠지만 나 오늘 내 춤 연습을 할까, 노래 연습을 할까, 내 일을 할까, 내 공부할까, 운동할까, 아니면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술자리에 가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간 보내는 일 저는 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서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네요. 저도 매우 동의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서 자주 듣고 실력을 키우는데 노력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에 한 발짝씩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그럼 바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해제, 주요 수혜지는 고향 인천 파주에 집중되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을 해제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 행위 등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지역에 과도한 물량의 아파트 건설에 나설 경우에는 주변 집값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음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과연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와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차갑게 식은 서울 매수 심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으로 회귀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굉장히 차갑게 식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의 매수 심리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낮은 92라는 매매 수급 지수를 나타냈고요. 이는 민간 분양 상한제가 시행된 2019년 8월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서울의 월세 거래가 37.2%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해서 2021년 37.2%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급등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빌라 시장도 반년 만에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인데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분양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수백 대 1부터 미분양까지 극과 극으로 청약 경쟁률이 갈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29가구 모집에 26,000여 명이 몰려서 1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5가구를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55가구가 미분양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같은 단지에서도 신고가부터 하락거래까지 강남 아파트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대장 아파트의 큰 평형, 즉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소형 평형수의 같은 경우는 수억 원씩 하락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에는 124제곱미터가 35억 원에 작년 12월에 선박김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의 84제곱미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최고가인 26억 2천만 원보다 약 1억 원가량 넘게 떨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혼조세는 입지와 평형별로 선호도가 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큰 평형이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고 매물이 쌓여서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전문가의 10명 중 4명꼴로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4명이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또 주택 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서초동 삼풍 아파트가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이르면 연내 안전진단 신청.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강남 노른자 땅인데다가 2,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관심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 단지는 7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7억에서 28억 정도, 16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4억 원 정도의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노후 저층 주거지인 사당 5구역이 507가구로 탈바꿈한다. 특별건축 구역을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하는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고요. 올해 8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하고 2028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비슷한 기사인데요. 노후주택 밀집한 서초구 방배 15구역에도 아파트 1,600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 제1차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최고 높이는 25층으로 결정을 했고 용적률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 체납으로 공공임대주택 300가구가 확보가 되었고요. 일반 분양 가구와 혼합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넷째 주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